네,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영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먼저 간단한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인도 시장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홍준영입니다. 저희는 인도에 진출한 해외 운용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운용사로서 현재 약 20조 원 정도를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으로 인도의 자본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선방한 곳으로 인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상승의 배경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타 국가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그 대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전 세계 주요 지수의 성적인데요. 니프티 50로 대표되는 인도 주식시장은 지난 5년간 112% 상승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을 시 212만 원이 된 2배 넘는 상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지난 5년 동안 중국 시장은 약 10%가량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한국은 원금 대비 50% 가까이 상승한 수준, 그리고 미국의 S&P 500는 108% 상승하였습니다. 인도 시장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이유는 인도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으로 투자하여 두 자릿수 이자를 받아왔던 인도 국민들은 2014년 8%의 기준금리에서 현재 4%까지 기준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러한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 예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인도 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도 시작했고, 또한 뮤추얼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었고, 그 결과 투자 자금이 더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 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주가 흐름 또한 지난 5년의 큰 흐름과 바뀌지 않았는데요. 연초 코로나 및 밸류에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는 작년에 24% 상승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난 5년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보다도 오히려 인도가 높았다는 점은 저에게도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포인트였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인도 시장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요 변수로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십니까? 향후에도 오미크론과 같은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올 텐데요. 이에 대한 대응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의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각국 주요 주식시장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중간값이 28세인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젊은 국가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인구는 코로나 대응력에서도 증상 발현 정도, 중증 발전 정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기에 충분히 이는 증명이 되었고, 인도 같은 경우 빠르게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던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기저에는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였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또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는 몇 안 되는 백신 생산국이자 백신 수출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 차이나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중국으로 들어갔던 해외 기업체 생산 공장들이 탈중국하면서 아시아 각국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한국하고 친숙한 베트남 정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뉴스에서 들으실 텐데요. 실제적으로는 제조업체 재배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제조업체뿐만 아니고 팍스콘, 테슬라 등 글로벌 회사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인도를 택하고 있고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클리컬한 요인들, 경기 순환적 요인들을 짚어드리면 먼저 제일 큰 것은 저금리 기조입니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어떤 밸런스시트이 호전되는 부분들,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 성장세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도에 인도의 대부분의 섹터가 ROE 저점에 도달하였고,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 보지 못했던 어닝 업그레이드가 이런 시장의 성장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인도의 예상 GDP 성장률은 다른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가장 빠른 GDP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1년은 약 9.5% GDP 성장이 예상되고 2022년은 7.4% 정도의 GDP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호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소식 등에도 인도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시장 또한 코로나 등 리스크 요인들이 많지만 타 이머징 시장보다는 우월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이면서 향후 3에서 5년 또한 과거의 5년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홍준영이었습니다.